여러분 반갑습니다. TFD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해요. 오늘 미국 대표팀 상황이 좀 심각해서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카라 로슨 감독을 둘러싼 논란 때문인데요. 정기 후 인터뷰에서 나온 선발 라인업 관련 답변들이 팬들 뒷목을 제대로 잡게 만들고 있거든요. 모두가 각자의 역할이 있고 전부가 1순위다 라는 식으로 말하던데 솔직히 대답하기 싫어서 대충 얼버무리는 게 다 티났죠. 미안한데 지금 팬들이 그런 영혼 없는 교과서적인 답변이나 듣자고 여기 모인 게 아니거든요.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저 알맹이 하나 없는 뻔뻔한 언론 플레이로밖에 안 들립니다. 팬들이 진짜로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은 아주 단순해요. 성적이 바닥을 치는데도 왜 첼시 그레이를 굳이 2경기 연속이나 선발로 밀어붙이는 거냐고요? 지난 몇 경기 동안 코트 위에서 보여준 존재감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는데 말이죠. 그러는 와중에 우리에겐 케이틀린 클라크라는 괴물이 있잖아요. 농구 역사상 가장 폭발적인 득점 기계 중 한 명인 이 선수가 정작 공 부경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팬들이 빡이 칠 수밖에요. 이게 진짜 열받는 포인트죠. 경기를 지켜보는 내내 제 눈을 의심케 했던 장면이 바로 그겁니다. 도대체 왜 클라크 손에서 공을 뺏는 걸까요? 밖에서 보기엔 진짜 노답인 상황인데 예전 스테파니 화이트 감독 시절 인디애나 피버가 겪었던 그 답답한 고구마 전술을 다시 보는 것 같아요. 경기 흐름은 다 끊기고 클라크가 자기 장점을 발휘할 기회조차 안 주니 팀이 제대로 돌아가겠냐고요. 공격 전개되는 꼬락서니를 보고 있으면 도대체 저게 뭐 하는 짓거리냐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뭐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빅픽처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클라크는 성격상 대놓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릴 선수도 아니고요. 언제나 그랬듯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압도적인 시야와 득점력을 가진 천재가 고작 8점 정도로 경기를 마치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클라크가 가진 천부적인 재능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봐요. 이쯤 되면 진지하게 따져 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팀이 클라크의 기량을 제대로 뽑아내고 있긴 한 건지 말이죠. 현재로선 전혀 그렇게 안 보이고 지켜보는 팬들의 인내심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거든요. 그럼 카라 로슨 감독이 대체 뭐라고 변명을 늘어놓았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전 세계 시청자들을 위해 영어로 진행된 미국 대표팀의 공식 기자회견 현장입니다. 카라 로슨 감독과 키키 선수가 참석했는데요. 우선 감독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이번 경기에 대한 전체적인 소감부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경기장 열기가 정말 대단했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네요. 이곳 산호안에서 홈팀을 상대로 경기를 치른 건 정말 짜릿하고 환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관중들의 함성이 엄청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뛸 수 있어 정말 영광이었어요. 열정적으로 응원해주신 푸에르토리코 팬분들과 멋진 경기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상대팀은 경기 내내 정말 지독할 정도로 투지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주더군요. 그들의 엄청난 활동량에 우리 선수들이 꽤 고전하기도 했는데요. 상대의 허슬 플레이 때문에 우리 공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꼬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원들과도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눴는데요. 잘 풀린 점도 있었지만 분명 보완해야 할 구멍도 보였는데 전 오히려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가끔은 이렇게 삐걱거려 봐야 배우는 게 있는 법이니까요. 부족한 점들을 하나씩 맞춰가는 과정이고 우린 여전히 발을 맞춰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어쨌든 선수들의 노력에는 만족하고 결과적으로 승리를 챙겨서 기쁩니다. 다음은 키키 선수 차례입니다. 이번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따끈따끈한 첫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 파울 관리부터 좀 정신 차려야겠더라고요. 너무 흥분했나봐요. 이런 빡센 스타일에도 얼른 적응해서 제 실력 제대로 보여드려야죠. 몸싸움이 장난 아닌데 전 오히려 즐거워요. 매 순간 눈 크게 뜨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인 대표팀 달고 국제대회 나오는 게 처음이라 모든 게 다 신기해요. 일단 시키는 건 뭐든 다 한다는 마인드로 하나하나 열심히 배우는 중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이크를 기자님들께 넘겨볼까요? 질문 전에 소속이란 성함 말씀해 주시는 거 다들 아시죠? 잊지 말아주세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손 번쩍 들어주세요. 마이크 배달 갑니다. 우선 카라 감독님 질문부터 갈게요. 성함이랑 매체명 먼저 쏴주세요. 마이애미 헤럴드에서 나온 자바리 마로라고 합니다.
감독님이랑 키키 선수한테 각각 한 가지씩 여쭤보고 싶은데요. 경기 중간중간 삐걱거리는 부분이 있었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근데 야투 34개 중에 어시스트가 무려 28개나 터졌더라고요. 이 정도면 오늘 팀워크는 거의 찰떡궁합이었다고 봐도 될까요? 우리 애들이 욕심이 없어요. 누가 득점하든 최선의 길을 찾자고 입이 닳도록 말하죠. 그런 이타적인 플레이가 이미 선수들 뼛속까지 깊이 박혀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프로까지 거치면서 다들 기본 교육을 끝내주게 받은 거죠. 저돌적으로 파고들다가도 수비가 붙으면 바로 노마크, 찬스인 동료를 귀신같이 찾아내요. 오늘은 그런 플레이가 정말 눈부시게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 기쁩니다. 사실 오늘 슛 터지는 게 어제만큼 시원시원하지는 않았거든요. 자유투도 그렇고 3점 슛도 들어갈 게 안 들어가서 속 좀 탔죠. 그래도 슛 쏘는 과정 자체는 완벽했어요. 찬스 만드는 질이 아주 높았거든요. 자칫 뛰어야 이길 수 있다는 걸 선수들이 몸소 증명해준 셈이죠. 어시스트 숫자가 대박 난 것도 결국 다 그 이유 때문 아니겠어요? 키키 선수, 이번에 얼라이벌드 리그 뛰고 바로 합류했잖아요. 마이애미에서의 그 빡센 경험이 이번 미국 대표팀 경기에 얼마나 큰 밑거름이 됐나요? 거기선 제가 외곽 수비를 전담하다시피 했거든요. 그게 진짜 큰 공부가 됐죠. 여기선 1번부터 5번까지 다 막아야 하는 상황이 자주 오는데 당황하지 않게 됐죠. 밖에서 버티던 실력이 어디 안 가더라고요. 여기서도 아주 쏠쏠하게 써먹고 있습니다. 터데일레 로드리게스입니다. 키키 선수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번이 성인 대표팀으로 뛰는 첫 무대라고 하셨죠? 가슴에 미국 마크 달고 이 큰 무대를 누비는 기분 솔직히 어때요? 말해 뭐해요?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죠. 이렇게 파릇파릇한 나이에 영광입니다. 이런 높은 클래스의 경기를 뛸 수 있다는 게 절대로 공짜로 얻어진 게 아니잖아요. 매 순간이 소중해서 정말 코트 위에서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뛰고 있습니다. 가슴에 USA 딱 달고 레전드들이랑 같이 뛰니까 매일매일이 소름 돋아요. 다들 우승맛 좀 본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옆에서 쪽쪽 빨아먹듯 배우고 있습니다. 매 순간 감동이지만 한편으론 그래 내가 여기 있을만 하지 라는 자신감도 생겨요. 푸에르토리코 예간지에서 온 하비에르 고르베아라고 합니다. 감독님, 오늘 푸에르토리코 선수들이 보여준 투지에 대해 칭찬하셨죠? 어제 세네갈전도 그렇고 이번 대회 팀들 간의 전력차가 좀 있긴 하잖아요. 미국이랑 스페인, 이탈리아가 소위 말하는 우승권 톱3잖아요. 그 밑에 이제 세네갈이나 푸에르토리코 같은 보병들이 포진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중위권 그룹에 세네갈, 푸에르토리코, 뉴질랜드가 묶여있는 셈이죠. 뉴질랜드요. 한번 보시고 판단해보세요. 그 친구들이 세계 선수권 티켓을 딸 수 있을 것 같나요? 푸에르토리코요. 제 생각엔 이런 예선 대회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아요. 모든 팀의 기회는 열려있거든요. 하지만 기본 중의 기본은 죽어라 뛰면서 잣전대로 딱딱 움직이는 거죠. 오늘 그 친구들이 그걸 참 잘했어요. 등번호 22번인 에이스 곤테스가 빠졌는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팀 파면 팔수록 매력이 넘친다고 봅니다. 본인들도 오늘 경기력에 꽤나 어깨가 으쓱할걸요? 마르코스 메이아스입니다. 로슨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미국은 이미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따놓은 상태잖아요. 그럼 이번 대회에서 도대체 뭘 더 챙겨가려는 콩콩이신가요? 이미 본선 확정인데 굳이 이 대회에서 얻으려는 게 뭔지 궁금하네요. 월드컵 전에 다른 나라 국가대표팀이랑 진하게 붙어볼 기회가 지금뿐이거든요. 훈련이야 매일 한다지만 피바 공식 경기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여러 국대팀이랑 두대 끼면서 감잡기에 이만한 꿀같은 2주일이 없죠. 게다가 이번에 국대 신고식 치르는 뉴페이스들이 한 트럭이거든요. 키키만 봐도 그래요. 이제 막 팀에 합류해서 짬밥 먹는 중이죠. 이런 높은 수준의 경기에 슬슬 맛을 들이면서 적응하고 있달까요? 파릇파릇한 신이한테 이런 실전 경험은 돈 주고도 못 사는 법이죠. 단순히 경기만 뛰는 게 아니라 베테랑 언니들 옆에서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돼요. 코칭 스태프랑 붙어 지내면서 계속해서 하나라도 더 배우는 거죠. 코트 위 호흡도 중요하지만 밖에서 쌓는 케미도 무시 못하거든요. 우리 코치진도 경기 플랜 짜면서 서로 손발 맞춰볼 연습이 필요하고요. 작전 타임이나 하프타임 때 소통하는 것도 결국 다 짬바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린 이게 목표예요. 물론 우승컵도 저희가 가져갈 겁니다. 네, 스포츠톡 스피아의 니폰테인입니다. 두 분께 질문할게요. 우선 오늘 경기 몸싸움이 아주 살벌하던데 어떠셨나요? 감독님, 초반 두 경기는 아주 시원시원하게 풀렸잖아요.
점수도 빵빵 터지니까 보는 사람들은 아주 신이 났던데 말이죠. 그래도 다음 경기를 위해 이건 좀 고쳐야겠다 싶은 숙제 같은 게 있나요? 와, 몸싸움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전 그런 거 즐겨요. 제가 한 피지컬 하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그 수위 조절을 익히는 게 저한테는 관건이에요. 빡세게 붙되 반칙은 피하고 무식하게 덤비지 않는 노련함이랄까? 우린 속도전도 좋아하고 골밑 싸움에서도 절대 안 쫄거든요. 그냥 이 바닥 수준이 어떤 건지 제대로 몸으로 느끼는 중입니다. 다음 질문은 두 분께 드릴게요. 로드리고 씨, 성함이랑 소속 부탁해요. 보니타 라디오의 로드리고입니다. 두 분께 질문 2개 던질게요. 첫 번째로 이번 경험이 두 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이 시국에 성조기를 달고 뛰는 농구 홍보대사가 된 기분 말이에요. 미국 밖에서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 최강팀이라는 타이틀, 좀 어깨가 무거우신가요? 여러분이 가진 파급력이나 영향력이 워낙 어마어마하잖아요. 농구, 특히 여자 농구가 아직 생소한 곳에 이 스포츠를 전파하는 느낌이 어떤지 궁금해요. 사람들의 관심이 1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농구의 매력이 아직 안 닿은 동네에 소문을 내는 그 기분 말입니다. 이거 들으니 소감이 어떠신가요? 홍보대사라는 자리랑 미국을 대표한다는 무게감에 대한 이야기죠. 제 농구 인생을 쭉 돌아보면요. 선수 때부터 지금까지 지도자로 지내오면서 세계 무대에서 미국 대표팀을 이끄는 게 가문의 영광입니다. 저랑 우리 선수들한테는 이게 인생 1순위 목표예요. 국가대표라는 자부심이 그야말로 뿜뿜합니다. 프로의 세계에서 몇 년씩이나 피땀 흘리다가 이런 결실을 딱 맺게 되면요. 아, 나 헛살지 않았구나 싶죠. 보람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팀 감독을 맡은 게 정말 뿌듯합니다. 우리가 상징하는 큰 그림을 보자면 우리 팀이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는 의심할 여지가 없죠. 수십 년간 압도적인 클래스를 증명해 왔으니까요. 그 대단한 역사에 저도 숟가락 하나 얹고 싶네요. 미국 여자 농구의 전설적인 족보에 이름을 남기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매일 이악 물고 후련하는 겁니다. 솔직히 훈련할 때마다 그런 거창한 생각만 하진 않아요. 오늘도 상대 수비를 어떻게 뚫을지 머리 싸맸거든요. 전 세계에 감동을 주자느니 그런 생각할 틈 없어요. 그냥 오로지 이길 궁리만 하는 거죠. 눈앞의 목표에만 빡 집중해야 결과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여자 농구 인기도 알아서 떡상하겠죠? 안녕하세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라울입니다. 실례할게요. 키키 선수 생각도 좀 들어볼까요? 좋죠. 감독님 말씀대로예요. 덧붙이자면요. 우리가 유망주들의 워너비라는 걸 알기에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행동거지 하나하나 조심하면서 팬 서비스도 잘하고 나라 망신 안 시킬 경기를 보여드리려 해요. 어린 친구들이 우리 보고 나도 저 언니처럼 될래? 하면 좋겠거든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코트 위에서 영광스럽게 뜁니다. 말씀 끊어서 죄송해요. 계속하시죠. 아니요, 괜찮아요. 감독님 승리 축하드려요. 이타적인 플레이가 예술이더군요. 그 정도 정말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첫날 세네갈에 이어 푸에르토리코 전까지 아까 질문에 이어서요. 두 팀을 직접 겪어보니 각각 어떤 무기가 있던가요? 와, 두 팀 다 정말 지독하게 뛰더라고요. 몸싸움이 어찌나 거친지 저희도 꽤나 고생했습니다. 승부욕 하나만큼은 진짜 인정해줘야겠더라고요. 기세가 어마어마했죠. 골밑 높이도 상당했고요. 푸에르토리코 센터는 덩치가 어마무시하고 세네갈 포스트도 든든하더군요. 바데들 운동신경도 장난 아니고요. 세네갈 외곽이 푸에르토리코보다는 좀 더 길쭉길쭉하긴 한데 푸에르토리코 가드들은 발이 엄청 빨라서 정신을 쏙 빼놓더라고요. 이번 대회에서 두 팀 다 사고 좀 칠 것 같습니다. ESPN 소속 캔드라 앤드류스라고 합니다. 두 분 중 아무나 답해주세요. 감독님, 아까 경기에 명과 암이 다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고전했던 게 푸에르토리코가 워낙 잘해서였나요?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발이 꼬여서 자폭한 건가요? 만약 푸자라면 이런 경기에서 삽질 안 하고 잘 버티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경기력이 무너질 때는 대개 두 가지 이유가 짬뽕되어 나타나기 마련이죠. 수비 그물을 좀 더 촘촘히 짰어야 했는데 상대가 그 틈을 귀신같이 파고들더라고요. 우리가 좀 더 빡빡하게 막았다면 그렇게 탈탈 털리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래도 상대도 프로인데 점수도 내고 자기들 플레이도 좀 보여주지 않겠어요? 우리가 무슨 철벽이라도 됐냥 0대 0으로 틀어막을 순 없는 노릇이니까요. 결국 실책이랑 상황 판단이 꼬인 건데 우리 반응이 좀 굼떴던 게 사실이에요. 수비할 때 각도나 깊이, 몸싸움 하나하나가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참 어렵네요. 특히 상대 수준이 올라갈수록 이런 디테일 싸움에서 승부가 갈리거든요.
고수들은 우리가 어설프게 틈만 보이면 바로 멱살 잡고 늘어지는 법이니까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을게요. 푸에르토리코 측 질문하세요. 로슨 감독님이랑 에덴 선수한테 각각 궁금한 게 하나씩 있어요. 감독님, 오늘 푸에르토리코 상대로 우리 애들 어떤 점이 가장 기특했나요? 전 우리 선수들이 공을 욕심 안 내고 서로 척척 넘겨주는 게 제일 예쁘더라고요. 서로의 성공을 제일처럼 기뻐하며 신나게 뛰는 그 에너지가 참 좋았어요. 선수들을 골고루 기용하느라 평소보다 출전 시간은 다들 감질났겠지만요. 로테이션이 좀 낯설었을 거예요. 다들 소속팀에서는 잘 나가는 선발들이잖아요. 팀에서 1순위 에이스 아니면 최소 2순위 소리 듣는 실력자들이니까요. 그런 선수들한테 평소와는 다른 조연 역할을 맡긴 셈인데 다들 투덜대지 않고 군말 없이 최선을 다해주니 감독으로서 참 고맙죠. 그런 태도 자체가 정말 대견하고 제 어깨가 다 으쓱해집니다. 에덴 선수, 오늘 푸에르토리코랑 직접 붙어보니 몸소 느낀 게 있나요? 와, 몸싸움이 정말 장난 아니던데요? 다들 기세가 등등해서 깜짝 놀랐어요. 끝까지 포기 않고 물고 늘어지길래 저도 질세라 더 빡세게 붙어봤죠. 특히 골 밑에서 아주 염원까지 탈탈 털 기세로 덤비더라고요. 스태퍼드 선수는 진짜 포스트에서 위협적인 선수였어요. 수비로 꽁꽁 묶으면서 제 페이스로 끌어오려고 애종 썼습니다. 경기 내내 그 부분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꽤 고군분투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팀 전체가 똘똘 뭉쳐서 낸 결과라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카라로슨 감독 인터뷰하는 거 보셨어요? 선발 명단 얘기만 나오면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네요. 곱씹어 볼수록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건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힌다니까요. 주전 라인업을 물어봤는데 완전 딴 소리만 늘어놓는 게 딱 봐도 회피 중이죠. 결국엔 뭐 각자 맡은 역할이 다 다를 뿐이라는 뻔한 소리로 퉁치더라고요. 모두가 주인공이고 모두가 1순위라는 식의 공자님 말씀 말이에요. 에이, 전 그런 입에 발린 소리 딱 질색이거든요. 그게 무슨 설명인가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대충 넘긴 거지. 속 시원하게 밝힌 건 하나도 없고 안개만 더 자욱해진 기분이에요. 다음 라운드에 대체 무슨 꿍꿍이를 숨기고 있는지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라니까요. 뭐 다음 공식 발표 나올 때까지 손가락만 빨며 기다려야죠. 오늘 경기 디프리 토크는 여기서 마칠게요. 다들 굿방 되세요. 팬들 뒷목 잡게 만드는 전형적인 원론적인 답변일 뿐임. 경기 제대로 봤다면 케이틀린 클라크 활용법이 대놓고 이상하다는 걸 모를 수가 없음. 지난 영상에서 짚었던 상대팀의 지역 방어 전략이 또 발목을 잡은 거임. 그런 수비를 깨려면 일단 패스가 쉴 새 없이 돌아가야 함. 감독들 사이에서도 첫 패스 한 번에 수비가 뚫릴 거란 기대는 안 함. 적어도 두세 번은 패스가 가야 겨우 득점 기회가 생기기 마련임. 그런데 여기서 진짜 어처구니 없는 문제가 터짐. 클라크한테는 그 패스조차 제대로 오지 않았다는 거임. 결국 클라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버림. 억지로 해결하려 들면 욕심부린다고 뭐라 할 게 뻔함.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면 본 실력을 아예 보여줄 수가 없음. 그야말로 가불기 걸린 상황이라 뭘 해도 욕먹는 구조임. 지켜보는 팬들 입장에서는 진짜 고구마 100개 먹은 듯 답답한 노릇임. 그 와중에 페이지 베커스는 제대로 물 올라서 기세를 잡았음. 온라인에선 판 자체가 베커스 돋보이게 짜인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옴. 이게 100% 사실이라고 확정짓는 건 아님. 하지만 지금 여론 분위기가 대충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음. 소셜미디어는 이미 난장판인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팩트가 있음.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클라크는 큰 무대에서 더블을 기록함. 이 기록 하나만 봐도 클라크가 얼마나 괴물 같은 선수인지 알 수 있음. 공격 흐름이 본인 위주가 아닌데도 어떻게든 점수를 뽑아냄. 이게 바로 클래스 차이라는 거임. 진짜 심각한 문제는 주전 라인업 별정에 있음. 첼시 그레이는 계속 선발인데 왜 클라크 역할만 이리 불분명한지 다들 의문임. 팬들이 진짜 해답을 원하는 건 바로 이 지점임. 냉정히 말해서 이번 인터뷰는 궁금증을 하나도 못 풀어줬음. 오히려 사람들을 더 헷갈리게 만들고 짜증만 돋군 꼴임. 곧 다음 경기 있으니 전술 수정이 있을지 지켜봐야 함. 어쩌면 다음 경기에서는 분위기가 확 반전될지도 모름. 그래도 이번 경기는 팬들 입장에서 정말 화날 만한 경기였음. 여러분은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삼. 전술 수정이 시급한 걸까? 아니면 팬들이 너무 예민한 걸까? 계속 소식 듣고 싶다면 알림 설정 꼭 해두고 다음 영상 기다려주삼.